문장의 형식. 1형식 문장의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만으로 완전한 문장이 됐었는데 2형식 문장의 경우에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가 필요한 문장, 이런 거를 2형식 문장이라고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보어는 누가 할 수 있냐? 보어는 명사나 형용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먼저 명사가 보어인 경우, 그러니까 명사나 명사구 또는 명사절이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주어와 보어가 동격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보어는 주어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규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의 정체를 규정해주는데, 예를 들면 he is a student, 그러면 그는 학생이다. 그러니까 그가 무엇인지 또는 누구인지 정체를 규정해주고 있는 거지. 그는 곧 학생이다. 이렇게 명사가 왔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to be a doctor니까 to 부정사가 보어가 된 경우가 되겠어. 그러니까 명사 구가 되겠지. 이제 이 경우에는 그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꿈의 정체가 뭐냐? 그거는 의사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역시 주어의 정체를 규정하는데, 이번에는 to 부정사 구를 이용해 가지고 규정을 해줬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는 playing computer games니까 이번에는 동명사가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동명사 구를 이용해 가지고 주어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그의 취미가 뭐냐? 그의 취미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어의 정체를 동명사를 이용해 가지고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명사의 용법으로 쓰이게 된 거가 되겠어. 이제 출동사 중에서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보어 역할을 하게 된 경우가 되겠지. 명사 구가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대절이 되겠어. 이렇게 절이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되겠어.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는 그는 돈이 없다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절이 보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명사, 명사구, 명사절이 보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고, 이 경우에는 주어의 정체를 규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 이번에는 형용사가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를 알아보면, 이때는 주어하고 보어가 동격 관계가 성립하는 게 아니고 주어의 한 원소로서 보어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을 해주게 되니까 주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여러 가지 상태 중에 하나를 보충 설명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형용사구는 주어의 상태를 규정해 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상태와 관련해서는 분류를 하자면 상태 유지, 상태 변화, 또 상태에 대한 판단,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상태의 유지를 나타내는 동사로는 대표적으로 비동사, 그리고 keep, remain, stay, 이런 동사들이 전부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동사들이 되겠어. He stayed awake all night. 그는 밤새 동안 깨어있는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상태로 남아있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awake한 상태, 깨어있는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그가 깨어있는 상태. 그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 깨어있는 상태에 있었어. 이렇게 보충 설명이 됐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미스테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미스테리가 어떤 상태냐? 그럼 미스테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unsolved가 미스테리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준 거지. 지금 이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야. 전에도 이제 아직 안 풀렸는데 지금까지 계속 풀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돼서 unsolved라는 이 경우는 이제 분사형이 되겠어. 과거 분사. 이 경우에는 과거 분사가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지. 그 다음에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become, come, go, get, fall, learn, turn. 자, 이런 동사들이 전부 무엇이 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는 경우야. 그러니까 여기서 come이 오다가 아니고 되다고, go도 가다가 아니라 되다. 나머지 동사들도 뭐 전부 다 되다라는 의미로 쓰였을 경우가 되겠어. Your dream will come true. 너의 꿈은 될 거야.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되냐? 그러면 true한 상태로 변화하게 된다는 얘기야. 지금은 꿈이야. 근데 이게
이제 이 꿈이 상태가 실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게 되겠지. 근데 이 꿈이 실현된 어떤 상태가 될 거란 얘기지. 꿈의 상태의 변화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he got very excited. 그럼 그가 상태가 이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바뀐 상태가 뭐냐? excited한 상태가 됐다는 얘기야. 흥분된 상태가 된 거야. 그럼 그가 뭐 지루하게 됐을 수도 있고 흥분하게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게 되겠지. 그 중에서 흥분이 된 상태의 경우에도 분사, 과거 분사가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경우가 되겠지. 그 다음에는 상태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판단을 할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뭔가를 보고 판단하거나 또는 청각적으로 뭔가를 듣고 또는 뭔가 만져보고 촉각으로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게 되지. 그래서 되게 감각 동사들과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야. 이 상태에 대한 판단은. The sound great. 이 경우에는 sound를 썼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청각적인 판단이 된 거지. 그래서 sound가 나오게 되겠고, 그러면 들어보니까 그게 어떻다라는 거냐? 아, 그거 참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he seems to be honest. appears나 seems의 경우에는 시각적인 판단이지 무엇처럼 보인다는 얘기니까 그거 그 사람 어떻게 보이냐? 아, 그 사람 정직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to be honest, to 부정사 굳이 to 부정사가 보호 역할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그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되니까 이 경우에는 이 to 부정사에서 형용사적인 용법이 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appears나 seems나 뒤에 to 부정사는 이렇게 형용사적인 용법이 된다라는 것이지. 그 다음에는 명사가 감각동사 뒤에 이렇게 이제 명사가 왔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보통 전치사 like를 붙여준다는 얘기야. 명사 앞에 like를 붙여서 형용사화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that sounds like a great idea, really great idea 이런 식으로 정말 좋은 아이디어처럼 들리는데 이렇게 명사가 올 경우에는 전치사 like를 써주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